1%하고 99%는 북한을 보는 눈이 달라요. 99%는 북한에서는 김정일이가 후계자라고 지명을 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기정사실로 보는 사람들이고, 이 1%는 지금 북한은 그런 북한이 아니다. 김정일이가 아들을 지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명해도 안 된다. 그만큼 북한이 바뀌었다. 아들 이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들에 대한 공식적인 추대 작업이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다. 다 밑에서 이런 저런 하는 정보가 남한에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 1%는 북한 사회가 많이 변했다. 그래서 3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99%는 김일성이가 김정일 넘긴 것처럼 김정일이가 넘기면은 김정일이가 결심하면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북한 사회를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28일 이후에 만났을 때 다시 한번, 그 전에 여러분들이 서로 내기를 한번 하시면 좋고요. 내기를 하면은, 저도 어제 내기를 좀 해놨습니다. 내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재밌는 겁니다. 왜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초등학생의 사후 분석은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분석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의 사후 분석이 대학 교수의 사전 분석입니다. 사전 예측이죠. 사전 예측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지나간 걸 분석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대학 교수도 못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예측, 북한에서 3대 세습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한 것은 예측입니다. 이 예측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가려고 보면은, 지나고 3대 세습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하면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게 기정사실에 끼워 맞춰가지고 설명은 잘해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 분석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걸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기상에 저도 이번에 21일 날 폭우 예상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상 예측이 정확한데도 40mm 온다고 했는데 그 10배가 왔어요. 뭐냐? 이 미래에 대해서는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열어놓고. 왜냐? 미래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김정일이가 반드시 나타난다. 김정일이가 안 나타나면은 내 목을 걸겠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능력 또는 국가 정보기관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시사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김정은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인데, 이럴 때 내기를 잘 걸면은 아마 한 재산 잡을지도 모릅니다. 재미로. 이 재미로 해요, 재미로. 요새 오늘 주제를 좀 바꿨어요. 중간에 예고하기는 왜 스칸디나비아가 세계에서 인류국가가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조금 학구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차에, 요새 하나의 이슈가 우리에 대해서 토론거리가 되고 있는 게 반공이라는 겁니다. 반공은 죄인가?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반공이 죄인가? 무슨 유행가 제목 같은데? 반공이 죄인가? 가난이 죄인가? 가난은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니라는 게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면서 정리됐습니다. 그럼 반공이 죄인가? 반공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같아요. 한국에 여론조사하면 아마 다수 50% 이상 나와요. 반공은 나쁜 것. 그동안에 지난 한 20년 동안에 이 민주화 운동한다는 사람, 그 다음에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아까 우리 안목사님대로 직설적으로 하면 이 발갱이들, 거짓말들, 김정일 정권을 다 합쳐가지고 반공은 고리타분한 것, 반공은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될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오니까 이 보수적이라는 사람,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반공에 대해서 기피증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반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반공 연맹도 없어지고, 막 이게 이상한 말로 다 바뀌면서 반공은 죽일 놈이 되고, 반공은 부끄러운 게 되고, 드디어 반공이 죄가 된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안병직 교수란 분이 계시죠. 서울대학교에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아주 점잖은 분이고, 8월 달에 여기 계시던 분은 계시죠. 이승만 우남상 시상식 할 때 여기 나와서 강연도 짤막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좌경적 경제학자였어요. 그러다가 일본에서 유학한 걸 계기로 해가지고 80년대 후반기부터 이게 잘못됐다 해서 전형이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노선을 바꾸면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뉴라이트 운동을 한 사람이고, 한나라당에서 여의도연구소 소장도 역임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문화일보에 인터뷰를 했는데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었어요. 보수는 반공을 버려야 하고 진보는 종북성을 버려야 한다. 인터뷰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목이 보수는 반공을 버리고 진보는 종북을 버려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나 썼어요. 보수는 반공을 버리면은 지체가 되고 가짜 진보, 자칭 진보는 종북을 버려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반론을 쓰니까 이분이 또 제가 쓴 데 대해서 또 반론을 쓰고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또 내고 해가지고 반공 논쟁이 지금 진행 중인데 뭐 이렇게 좋습니다. 서로 이런 걸 하면서 서로 또 이해를 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반공이라고 말하기가, 나는 반공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기가 좀 쑥스럽고 너무 옛날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왜냐? 주변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반공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이게 논리가 좀 서지 않는다. 이래 되면은 쭈빗쭈빗하게 되죠. 쭈빗쭈빗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반공은 뭐냐? 한국에서 반공은 딱 핵심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적에 대한 반대입니다. 즉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반대가 반공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면 악에 대한 반대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이 역사에서 악으로 쓰레기로 규정된 데 대한 반대가 반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딱 간단해요. 반공은 적과 악에 맞선 것이므로 뭡니까? 애국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애국이고 정의입니다. 반공은 애국이고 정의예요.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럼 반공은 이제 교육이 끝난 것이냐? 반공은 우리가 건국할 때 반공이란 말을 생겼습니다. 왜냐? 반공 건국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건국하는 과정에서 도전 세력이 있었어요. 바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워서 건국을 하게 됐습니다. 즉 우리는 반공 건국을 했습니다. 6.25 남침이 일어나니까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반공 호국을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과 싸웠어요. 반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화, 민주화를 왜 했느냐? 우리가 산업화하고 민주화를 한 것도 1차적인 목표는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 것은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제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살게 됐어요. 박 대통령이 중화공업국가 새마을운동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이유와 좀 달라요. 김정영 씨, 비서실장의 증언에 하면 박 대통령이 중화공업하고 새마을운동한 것은 반공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하고 중화공업을 해가지고 자주국방하기 위해서, 자주국방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나 반공산업화, 그 다음에 민주화를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공산주의에 맞설 수 있다.
모든 것이 반공으로 되고, 그런데 남아있는 과제는 뭐냐? 자유통일이죠. 자유통일이 바로 반공통일 아닙니까? 말을 바꾸면 자유통일, 반공통일입니다. 반공통일 이꼴 자유통일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국에서 반공은 자유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반공 뒤에 뭐가 있느냐? 아니, 반공을 해가지고 독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반공을 해가지고 세습하겠다는 겁니까? 반공해가지고 가난해지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공해서 자유를 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공과 자유는 동전의 앞과 뒤에요. 그런데 안병직 선생 같은 분까지 보수로부터 반공을 빼라 하는 것은 자유까지 버리라는 것입니다. 반공과 자유는 한국에서 절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반공과 자유는 분리해서는 안 돼. 분리가 안 됩니다. 또 분리되면 그게 큰일 나죠. 그럼 자유가 없는 반공은 독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반공을 하면은 평생 지 혼자 해먹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빨갱이로 모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공이 없는 자유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자유는 방패가 없는 자유고 울타리가 없는 부잣집이에요. 이 지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반공은 자유를 목표로 해야 되고 자유는 반공이란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반공과 자유는 같은 개념인데 편의상 반공이라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말에 따라서는 또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반공자유민주주의라 해야 된다. 반공주의만으로는 안 된다. 자유주의만으로도 안 된다. 반공자유민주주의라 해야 된다. 반공과 자유를 같이 가져야 된다. 같이 쓴다. 그래서 저는 반공자유민주주의, 막 자유민주주의 하더라도 그 안에 관로 안에 반공이 들어있다. 요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반공이 뭐냐? 반공은 그냥 글자가 딱 두 개입니다. 반공. 이것밖에 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반공이 뭐냐? 반공은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 반공의 실체가 뭐냐? 바로 군대죠. 군대가 반공입니다. 반공을 하는 도구죠. 국가보안법이 반공입니다. 국가보안. 헌법이 반공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국정원이 반공, 경찰, 검찰, 기업, 휴전선, 한미동맹 이런 게 다 반공입니다. 우리는 반공이라고 하면 말만으로서 자꾸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만 넣고 다니는데 반공은 다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물건인 것입니다. 구체적 실체가 있어요. 실체. 또 실천이 있습니다. 실천과 실체를 가진 것이 반공입니다. 그래서 이 반공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단어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말고 반공이 뭐였느냐? 반공의 구체적 실체와 구체적 실현을 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 보고 반공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해산하라, 보안법 폐지하라, 한미동맹 없애라는 말로 오해될 수가 있고 그렇게 이용될 수가 있어요.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반공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택이었어요.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위대한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반공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침공, 반공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난 65년에 우리는 반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반공 노선을 선택을 했어요. 반공 노선, 반공 자유 노선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수비하기에 바빴어요. 항상 당하다가. 그래서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자유의 방파제. 그러나 이제는 국력이 충실하니까 자유의 방파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자유의 파도가 돼야 된다. 자유의 파도가 돼가지고 평양 쓸어버려야 된다. 이 말을 196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습니다. 우리 보고 자꾸 자유의 방파제 하는데 자유는 상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자유의 파도라고 해야 된다. 우리는 자유의 파도가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자유의 파도가 돼요. 자유의 파도가 바로 반공이죠. 반공. 그러면 반공은 지금까지 100% 좋은 일만 했느냐? 반공은 말하자면 무균질처럼
완전히